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번 주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에뜨라고 합니다. 이름은 에뜨예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에뜨의 신호를 잘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종 보내오는 신호 중에 특정 숫자나 문자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애뜨가 옆에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요청의 말로는 우리는 애뜨가 다시 꼭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하고요. 동생 서우에게는 엄마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또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뜨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네,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보면서요. 제가 이 강아지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말이 없는 고등학생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등학생이 집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사고랄 것도 없고요. 이미 성숙한 아이라서 아마 견주와 함께 생활하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되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요. 또 달리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또 표현을 하자면 이 아이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편안한 가정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고등학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보였다는 것보다는요, 느꼈다는 게 더 가까워요. 얘는 고등학생처럼 느껴지네, 이런 거였거든요. 계속해서 애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아이들 여럿이 보여요. 한 4아이 정도가 보이는데요. 엄청 엉켜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해요. 그 뒤로 보이는 남자분의 영체도 있어요. 그 남자분의 미소와 아이들의 와 하고 뛰어노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은 힘들지 않나? 라는 저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딱 지나가요. 아, 저렇게 여러 아이를 키우면 안 힘든가? 라고. 분명 저 영체도 즐거워하고 있고, 네, 내 아이들도 신나게 웃고 있는데요. 나만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애들을 불러봅니다. 저에게 쪼르르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어서와 애들. 네, 역시 목소리는 중학생 이상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애뜨 만나서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잘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너의 신호를 잘 보내줘서 엄마가 고맙다고 하셔. 그런데 종종 보내오는 신호들 중에 특정 숫자나 문자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지 또는 아니면 그저 애트가 엄마 옆에 왔다고 알려주는
신호인지 궁금하다고 하셔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엄마는 스스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저에게서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제가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알아채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반복되는 숫자나 이미지 또는 소리 같은 것들은 분명 엄마의 삶에 나타나게 될 징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주 미약한 변화의 징조일 수도 있고요. 엄마는 엄마 자신도 모르게 질문하신 거예요. 떠오르거나 보이는, 생각나는 것들은 엄마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질문의 답들입니다. 나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듣게 되어 나타나게 되죠. 모든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네, 그것도 답이에요. 때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대답입니다. 그래서 알아차야 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선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의 느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채세요. 숫자에도 긍정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777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행운의 느낌이 드나요? 666은요? 악마의 느낌인가요? 또는 불길한가요? 444는요?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 같은가요? 이렇듯 숫자도 색깔도 긍정과 부정을 전할 수 있어요.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를 보면서 긍정인지 부정적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아챌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주신 엄마의 의문은 엄마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질문의 대답은요, 엄마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해지길 원하셨던 요청의 말을 에트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에트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셔. 동생 서우에게는 엄마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전해달랐어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만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면 그 길은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응원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잠시 멈칫해요. 끝났나? 라고 이제 해서 돌아와야 되나 보다. 이제 끝을 내야 되나 보다 라고 했을 때요.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우 안녕? 나 없다고 우는 거 아니지? 나는 하늘나라에 있어. 가끔 서우 옆에서 몰래 자기도 해. 그러니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기억하고 찾아줘서 고마워. 하늘나라에서 여행이 끝나면 우리 또 볼 수 있어. 그러니 씩씩해야 돼.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예트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네, 제가 들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트가 전하는 마음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